다음은 스타트업을 위한 ESG 평가 기준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사회투자에서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한국사회투자는 2012년 설립된 임팩트 투자사 및 엑셀러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신지현 팀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회투자에서 나온 신지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왔어요. 다른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좀 늦게 왔는데 제가 여기 딱 들어서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거 입시 시험장 설명회 같다, 입시 설명회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굉장히 다양한 평가기관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ESG라는 거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원포인트 레슨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각각 기관별로 차별화된 메시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 교육에 되게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동물 왕국에 달리기로 비교를 하면 물고기는 되게 불이익을 얻잖아요. 새랑 물고기는. 그러니까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공통적으로 있어서 ESG라고 하는 글로벌 그 패러다임 시프트 하는 것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부분을 당연히 가져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똑같은 잣대로 대기업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입시 설명회에서 저는 스타트업 꼭지를 맡아가지고 ESG 플러스라고 하는 한국사회투자의 이제 ESG 평가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시간이 엄청 짧아가지고 그 하물며 한국사회투자 설명도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한국사회투자는 2012년에 생겨난 비영리 재단으로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ESG 기업 파트너십 팀으로 주로 대기업, 뭐 공공기관, ESG 컨설팅이라든가 스타트업의 이런 투자 모델 같은 ESG 평가 모델 같은 것들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타 팀에서는 주로 엑셀러레이팅이랑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 개발한 모델은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지원 프로그램에 실제 적용해가지고 쓰고 있는 모델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 스타트업이 ESG 평가를 해야 되냐? 제가 입시 설명회라고 비교를 해드렸는데 목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왜 보세요? 점수 평가 왜 받으시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점수를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더 그보다 중요한 부분은 내가 도대체 무슨 과목을 잘 못하지? 무슨 과목은 잘하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ESG 경영을 뭐 스타트업이 됐던 대기업이 됐던 어떤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가 진단을 가장 면밀하게 하고 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어저께 뉴스였던 것 같아요. 한국벤처투자에서 ESG 관련된 팀이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도 아마 ESG에 대한 가중치가 좀 빠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성을 계속 챙겨야 되는 이유는 이게 글로벌 패러다임 시프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뭔가 투자라든가 이런 게 위축되니까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생존을 위해서 그 성장보다 이제 생존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ESG 영역이 떨어지거나 지속 가능성에 좀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스타트업을 하게 되는 배경들을 보시면 다 글로벌 배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ESG 투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 부분은 크게 두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모델을 ESG와 관련된 것을 갖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거나 뭐 대체육을 만들거나 그런 직접적인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경우,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임팩트 투자 영역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을 평가할 때 리스크 관점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친환경 기업이라도 예를 들어 사장님이 막 일을 혹독하게 시키고 직원들이 막 늦게까지 야근하고 이러면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점에서의 그 레이팅은 되게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ESG 투자 관점에서 두 가지는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로 ESG를 왜 하는지를 들었는데요. 대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금융권에서도 ESG 경영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으러 갔던 그 중소기업의 대표님한테 ESG 교육 꼭 받고 오셔라. 이거 인증해야지 대출해드린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쪽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SKT에서도 와 계시네요. 네, 그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자사에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랑 협업할 경우 우리의 밸류 체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ESG 과제를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스타트업의 협업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타트업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 어떤 협업과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메시징화해야지 대기업과의 협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이제 고객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들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님이 우리 유럽에다가 거래하려고 했더니 GDPR 받아오라고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이걸 좀 더 이제 유럽 고객을 우리가 커버하느냐 아느냐, 그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증빙을 굉장히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거래조차 성상화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스타트업에서도 글로벌 진출을 꾀하시는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대기업과 협업을 요구하시는 경우에 이런 ESG에 대한 니즈가 훨씬 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앞서 설명드렸던 오픈 이노베이션의 경우인데요. 저희가 현대건설과 같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서 실제 이제 투자를 하는 것까지 이 ESG 기반으로 좀 진행을 했던 건이 있고요. 좀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대기업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밸류 체인 상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스타트업이랑 협업하실 수 있는가를 구체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그린 패키지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 친환경 신소재 패키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식품 제조업이랑 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품 제조업이 직접 우리가 패키징 기술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기술력과 서비스를 이미 개발한 스타트업이랑 협업해서 빠르게 혁신을 이뤄내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웍스메이트라고 하는 그 비대면 건설 인력을 중개해주는 서비스를 가진 스타트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축업 하시는 곳에서는 사실 이런 일용직 노동자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걸 스타트업에서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굉장히 쉽게 제공을 해주면서 이런 협업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JM 웨이브인데요. 여기는 내연 자동차를 부품 개조를 해서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제조업이랑 협업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탄소 절감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빠른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랑도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인데 금융상품에서의 그린워싱 규제 강화, 그리고 스타트업의 투자자의 ESG 기준 도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체인 상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니즈, 이런 부분 때문에 ESG 경영 평가라든가 자체적으로 ESG 경영을 잘하는 것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ESG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잖아요. 그래서 자본이라는 것이 이해관계자에 엮여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시대가 되었는데, 예를 들면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공시화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ESG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앵글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니즈라든가 아니면 파트너들의 요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국사회투자에서 이제 개발했던 이 ESG 플러스라는 서비스고요. 작년 말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 왕국에서 나는 새와 그리고 달리는 동물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스타트업에 맞는 저희가 ESG 평가 모델을 만들었고요. 저희의 목적은 평가를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평가해서 뭐 그들을 뭐 점수화하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실제 어떤 부분에 갭이 있는지를 찾아내셔서 빠르게 이걸 갭을 채워서 좀 더 좋은 비즈니스 기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모델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 의해서 개발을 했고요. 평가 프레임워크 구성해서 그리고 산업별 중요도도 적용 방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산업계가 아니라면 다른 규제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산업계별로 좀 차별화된 규제를 모니터링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지표를 넣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가 활용 방안까지 좀 검토해가지고 진행을 했고, 제가 이게 자꾸 클리커가 헷갈리네요. 그래서 개발을 했고요. 그 기존에 있었던 모델들을 분석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개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스타트업만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한국사회투자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건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근거로 해서 공통적인 부분과 그리고 스타트업한테 기회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하이라이트해서 만들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 방법론은 이러고요. 특장점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타트업 투자, 대출 조달, 정부사업 수주, 대기업, 공급망 협업을 위해서 기회 요소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타트업들이 아까 한국벤처투자에서 ESG의 팀 이름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스타트업들이 엄청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리스크 관점으로만 자꾸 보고 평가하고 그걸로 투자 결과가 나오니까 엄청 부담스러워하시는데 저희는 이런 기회 포착의 요소까지 넣어서 메시징 하실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제로 이걸 파일럿 프로젝트를 해서 스타트업을 방문했을 때 예를 들면 S 영역에 강점이 있는 스타트업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모니터링 실사를 하다 보니까 환경 쪽에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케팅이라든가 협업을 하실 때 충분히 어필하실 수 있다라는 기회 발굴 요소로도 서포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근거로 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 뚝 떨어진 지표, 신뢰할 수 없는 지표는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시적으로 바쁘신 스타트업 대표님들 그리고 투자자들께서 가시적으로 이게 어떤 평가 모델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실 수 있도록 도표화하는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실사 후에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 어떤 부분을 먼저 개선하셔야 되는지 리포팅화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단계에 따라서 다뤄야 되는 질문의 요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뭐 5인 미만의 사업장인데 굉장히 많은 ESG 카테고리를 다 평가하셔라 라고 하면은 지금 비즈니스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거 하라고요? 라고 정말 질려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하물며 법정 의무 교육이라든가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부터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레벨을 3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벤처투자에서도 이제 중소기업 중기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초기 그리고 성장 단계, 도약 단계에 있는 그 스테이지, 투자 스테이지라든가 매출의 규모에 따라서 차별화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구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구성은 크게 5가지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경 부분이 E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S 영역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리더십 및 거버넌스가 그 G 지배구조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회 요소로 발굴할 수 있는 문항들은 비즈니스 모델 및 혁신이라고 하는 4번째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미래의 포텐셜까지 좀 파악하실 수 있도록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영역으로 좀 포커스해야 되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실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가 진행을 하실 때는 첫 번째로 이제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자가 진단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전달을 드립니다. 그러면 셀프 체크리스트를 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사 및 검증을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타트업은 ESG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높지 않으신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는 뭐 해당 없음 이렇게 응답을 했지만 저희가 실제로 가가지고 보면 해당이 되고 아니오라고 표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걸 코렉션하는 과정을 좀 겪습니다. 그래서 실사 및 검증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걸 토대로 점수 입력 및 데이터를 도출해서 이렇게 도표화, 등급에 대한 평가를 내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정성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실 수 있는지 이런 보고서들을 평가 의견을 작성하여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걸 개발하면서 10개 기업 스타트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분포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스테이지에 비해서 훨씬 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기업도 있었던 반면에 팁스 기업이고 굉장히 성장 스테이지가 높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의무 교육도 제대로 안 하고 계시는 기업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지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ESG 경영에 있어서 뭘 해야 되지? 이거조차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셀프 체크리스트를 해보시면서 이런 것도 ESG 경영에 포함되는군요. 앞으로 이런 걸 챙겨야 되겠군요. 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해드리는 것도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렇게 스타트업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자가 진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정부 금융사 그리고 지원 기관에 이렇게 평가를 하셔서 어느 기업에 우선권을 줄까, 가산점을 줄까 이런 평가 기준으로 삼으시는 데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하실 때도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부분에 우리의 밸류 체인이랑 다 타이트하게 맞는지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자체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징,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필했을 때 이런 협업이라든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도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은 올인원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ESG 평가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평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따라오는 액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평가를 했을 때 기본 교육조차 부족하신 경우에는 교육부터 먼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뎁스 있게 뭐 해외 글로벌 진출 같은 거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뭐 컨설팅 지원이라든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 대출, 오픈 이노베이션과 같은 비즈니스 기회를 연결해 드리는 것까지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기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무료 자가진단 패키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문항수를 풀 패키지로 갖고는 있지만 이걸 다 해보시려면 이제 유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규제에 관련된 부분을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어서요. 만약 여기에 스타트업 내지는 투자자 혹은 대기업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요 셀프 자가진단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이 규제에 관련된 가이드를 제공을 공통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